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을 읽어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수용자들의 영적 회복과 복음 전파임 실은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교정 모델을 세계에 공유하고 글로벌 교정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신앙을 기반으로 한 회복적 교정을 통해 수용자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데 힘쓰고 있는 재단법인 아가페 소망교도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믿고 수용자가 신앙을 통한 진정한 회개를 거쳐 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올해로 개청 15주년을 맞아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3일간 명성교회 글로리아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14개국에서 온 41명의 교정 전문가들과 학술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아가페 재단 이사이자 예장백석 증경총회장인 양병희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개회 예배는 예장통합증경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기도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의 설교, 예장백석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에서 대회사를 전한 아가페 재단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용자들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생명 무슨 생명을 말합니까?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소망교도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4대 후손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NCCK 김종생 총무를 비롯한 외부 인사들도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조연설을 전한 뉴욕시립대 존재의 형사사법대학 로버트 맥커리 교수는 인간에게 내재한 선함을 믿는 소망교도소는 수용자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 일반 교정시설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Somang today is an institution that believes in the inherent goodness of people, even if they've committed a criminal offense. The recidivism rate from Somang is not zero, but it's less than half of comparable institutions. 첫날 세션은 신앙 기반 민영교도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브라질 민영교도소인 아파키 모델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발데치 안토니오 페레이라 대표는 아파키를 뒷받침하는 세 개의 축은 사랑과 신뢰, 규율이라면서 수용자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응답한다고 말했습니다. E o nosso tripé é formado pelo amor, pela disciplina e pela confiança. E na medida em que nós tratamos com amor, com dignidade e com respeito, eles começam a devolver com respeito, com amor e com dignidade. 둘째 날 세션 강사로 나선 A&M 국제대학교 형사사법학과 부교수 이승목 박사는 소망교도소를 출소한 재소자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박사는 소망교도소의 신앙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면서 재소자들에게 소망교도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내재된 선함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적 회복을 돕는 소망교도소. 소망교도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신앙 기반 교정 모델을 공유하고 전 세계의 교정 전문가들과 함께 연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 31일 파주 충만한교회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 사무총장 신만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일부 예배는 서기 권영중 목사의 기도와 대표 임다윗 목사의 설교, 명예대표 유만성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임다윗 목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언론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언론회는 파수꾼의 사명, 등대의 사명,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 막장 끝장 시대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배 후 이어진 총회에서는 지난 사업과 감사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2000년 기성 언론의 반기독교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교회 언론회는 교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민간단체협의회와 미국 인권재단이 지난달 22일 2025 서울 북한인권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5년 북한 인권국제대회 이후 20년 만에 처음 열린 국제 규모의 이번 인권대회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인권의 개선과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구촌 글로벌 아젠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기본 권리들이 한반도 북쪽 땅에서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인권 본연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전 주 러시아 북한 외교대표부 김강 부대표와 마이클 브린 컨설턴트 등이 강연을 전했습니다. 김강 부대표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똑같은 인간이고 동포라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회 중 열린 특별 전시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성경 필사본, 신앙 일지 등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년 연세대 언더우드 기념사업회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해외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교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지연 채법관 두 선교사가 공동 수상했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말라위에서 사역하시는 강지연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먼저 언더우드 선교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이 말라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96년부터 96년에 우크라이나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거기서는 이제 테르노필이라고 하고 있는 작은 주의 도립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집시촌 사역이라든가 고려인 마을 진료봉사 등을 했고 현지 도립병원에서 진료봉사했고 그렇게 2000년까지 사역을 하고 2000년 12월에 몽골에 있는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교단 소속 치과병원이 있어서 거기 치과병원을 이제 운영하러 이제 초청을 받고 몽골로 들어가게 돼서 그 몽골에 있는 그 치과 이름은 에바다 치과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현지인 학생들 그리고 현지인 치과 선생님들을 수련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러면서 2014년 말에 이제 몽골을 떠나면서 저희 몽골 제자들에게 그 에바다 치과병원을 이제 이양을 하고 몽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현재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말라위로 들어왔고 말라위에서는 말라위 에바다라는 치과를 개원을 해서 지금 진료와 함께 학생들 이제 국립치대에서 학생들 수업하고 있고 또 병원은 이제 인턴들 이제 수련 지정병원을 지정을 받아서 이제 인턴들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난민 캠프가 있거든요. 난민 캠프에 무료 병원 운영하고 있고 아동들과 치과대 학생들 이제 후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996년부터 거의 30여 년간 우크라이나, 몽골 그리고 말라위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말라위라고 하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 국가인 거 정도 말고는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말라위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작은 이제 국가입니다. 그 말라위 전체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 그 말하자면 남한 한반도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고, 그 중에 그 땅의 한 20% 정도는 그 말라위 호수라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경작지는 아무래도 좀 적고, 그리고 이제 별명이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하는 아주 젠틀한 분들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맞고 한 2022년 통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GDP가 한 5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사실 옛날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실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이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75% 정도 뭐 물론 이제 이단 포함해서이긴 하지만 75%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있고 15 내지 20% 정도 되는 이제 무슬림들이 있는데 뭐 크리스찬이든 무슬림이든 사실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많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부족이 크리스찬 부족이고 내가 태어난 부족이 무슬림 부족이라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서 사실 강경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무슬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오해 같은 것들도 있는데 거기는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이 아주 잘 화합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라위가 뭐 어떤 국가의 식민 지배를 좀 받았었나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아 그래서 기독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앞서 선교사님께서 뭐 치대에서 인턴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의료봉사를 하시는다는 선교 내역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현재 집중하고 계신 사역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쭉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제자를 길러내는 것은 제자로만 바라볼 때는 그냥 제자로만 남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제자들이 저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이제 같이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제자들을 잘 길러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세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지내면서 또 저도 배우고 같이 배우는 그런 역할이 그런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의료와 기독교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육성을 하는 어떤 사업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의료 사역이라던가 교육 사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 100여 년 전 한국의 초창기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때 100여 년 전에 이제 조선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의료와 교육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권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가져야 할 그것이 없으면 사실 인간으로서의 발전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아프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썩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선교사님들 초창기 선교사님들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어떤 기본적인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커질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의료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와 교육에 치중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것 자체도 어려움 많을 거고 또 이렇게 선교 활동하시면서의 어려움도 많겠지만 참 감사한 일도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 축복이나 기적 같은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어려움이야 뭐 사실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옆 동네 가서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뭐 어려움은 이제 저희들이 뚫고 나가고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은 많지요.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몽골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그야말로 고락을 같이 하면서 같이 지냈던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제가 몽골에서 이양한 몽골 에바다치과 30주년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오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금 현재 몽골 에바다치과 원장 사역을 하고 있는 몽골인 선생님이 이제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 이제 떠나고 나서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그때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서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제 삶에 정말 감사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선생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을 이 땅에 몽골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예. 사실 그 제자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믿음이 엄청나게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씨를 분명히 뿌리셨고 예.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카톡을 받고 제가 대기실 한 구석에 앉아서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예전에 뿌리셨던 그 씨앗이 큰 열매로, 이쁜 열매로 자라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기적적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교 자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또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로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후배 선교사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팀 또는 이제 비전 트립 오시잖아요. 네네. 네, 그때 꼭 당부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현지인들을 가르친다거나 돕는다거나 그런 마음으로는 오지 말아주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 대신 오셔서 잘 보시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사실 선교사는 제가 이제 처음 저희 교단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네. 미국 분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는요 손님입니다. 손님. 예, 네.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은 거실에만 앉아 있는 것이지 안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네.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정말 그 손님을 주인들을 잘 섬기고 저희들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젊은 신입으로 새로이 선교사로 이제 오시는 분들께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현지의 속도에 맞춰서 또한 그들의 색깔에 덧칠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같이 스며드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지 당신 선교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새로이 이제 선신하시는 선교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세, 또 선교사는 손님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잘 활동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언더우드 선교대상을 수상한 말라위 강지연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결국 그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할 텐데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많은 기도로 함께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